있나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한다. 있나요?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주에 읽어보시라 했는데 안 읽어보셨구나. 방금 전에 생각났는데. 공부는요. 지금은 예습을 다 하셔야 되고 공부하신 분은 예습이 너무 중요하고 수업이 복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1, 2월달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모르는 부분을 하니까 예습이 안 되지만 지금은 공부를 하신 분은 1월부터 하시거나 3월부터 하시면 무조건 예습하셔야 돼. 읽어오시고 안 되는 부분 체크해 오시고. 지금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냥 수업 시간 처음 듣죠. 효과 없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또 복습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모의고사 보시듯이 해설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해설지 보실 필요가 없고 아는 문제는 해설지를 읽어가시는 게 맞아요. 기본수 보시듯 읽어가는 게 맞고 맞출 문제, 다 아는 문제, 5개지만 다 아는 문제는 모의고사처럼 읽어오셔야 돼. 읽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까? 문제 읽는데 50분 하면 되거든요. 50분. 한 해 진도 하루 기출문제 특강할 때 나갈 진도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어오시면 돼. 모의고사 푸시듯이 쭉 읽어오시면 돼. 문제가 뭐인지 똑띠 읽으시고 물음표까지 읽으시고 문제가 이해 안 되면 문제 이해 안 되는 부분 괄호 물음표 하시고 지문 읽으시는데 지문 한 토만에 모르면 물음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 들어가야 복습이 확 되고 끝나면 개운하죠. 이용을 그렇게 하시라고. 자 이미 시간 지나고 지금 뭐 제가 다 읽어 들고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저는 시간이 많아. 그죠? 오늘 민법생 안 오신 거 아시죠? 뭐 때문에? 민법생님. 제가 오늘 수업하는 리듬이 아닌데. 그잖아요. 오늘 저는 노는 날인데 제가. 놀아봤어요 한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못 놀아본 게 제일 후회해요. 그 공부는 안 했는데 아들하고 댕기는 같이 댕겨. 담배도 피우고 막 댕겼는데 확 놀지는 못했어요. 싸움도 한 번도 못 해봤어. 어릴 때는 막 싸움 하잖아요. 미랑 같은 다리 밑에 막 패싸움하고 이랬거든. 한 거 같나 내가? 이게 뭐고 웃음이? 아버지 겁이 나 못했어요. 강가에 가서 수영을 한 번도 못했어. 하지 말아요. 빠져 죽을까 싶어가지고. 화학 한번 놀아보셨어요? 화학 한번 놀아보셨어요? 아도 한번 때려보고 경찰서 불려가보고 대마초도 한번 피워보고 걸렸다가 우리 고등학교 대마초 다 피워봤어요. 좀 댕기는 아들은 미랑 이게 미랑 하면 안 되는데 촌에 가면 대마초 입이 열려 있어요. 먼 때날에 집에 몰래 말라가지고 그거 말아 피우고 막 했거든. 담배 살 돈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괜히 이야기했다. 그래 지금 확 놀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 놀지도 못하고. 고마워요. 다시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예? 등기요?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전세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또 귀신 들었다 또. 확정일자 받았는데. 오늘 어째 그냥 넘어가나 했더만은. 전세권 설정 등기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갱 이미 귀신 든 다음에 딴 이야기 하지 마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한 아파트면 특정 재산을 임의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 전세권 항상 민법에서 용익 물권편에서 배우시지만 용익은 전세권 설정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는 용익 아니야? 끝나면 전세금 받아 나오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 담보권 성격을 가진다. 경매 신청권 있다. 우선 변제권 있다.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자가 등기하고 경매 신청한다는 말은 돈을 안 주니까 경매 넘겨서 낙찰 대금 들어오네. 들어오면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고? 우선 면제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고 전세금 정리하겠다는 취지야. 그럼 여기도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우선 면제권이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 받지 못했다.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죠. 대항력권 갖추면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면제권 주어서 물건이 가지는 권리를 주어서 물건화시켜서 보호할 뿐이지 물건이 된다. 그러니까 임의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없으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꼭 갖춰오면 내가 경매 받아줄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없어. 못 받았습니다. 이 요건이요. 하면 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임의 경매 신청한다 그 말이고, 여기는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처럼 임의로 신청하지 못한다는 말은 소송을 걸으라고.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임대인 누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얼마 지급하라 이행 판결 나오겠죠. 판결문은 누가 인정한 문서다? 법원이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특정인인 채무자에게 임대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문서죠. 이 문서를 가지고 채무자 일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문서, 그래서 집행권원이라 해요. 그러면 임의 경매 신청할 때는 소송 제기한다?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없이 그냥 돈 못 받으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강제 경매란 것은 물건인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임차인처럼 돈만 빌려주고 무담보 채권 있죠. 차익 증권 준 사람, 그건 채권이죠. 그 사람이 경매 신청하려면 반드시 뭐? 판결문인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때 참고로 소송 제기할 때 그냥 소송 제기하면 안 돼요. 가압류 신청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 없다? 받을 돈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인정하기 전이죠. 임시보존조치로 가압류 신청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해놓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해서 판결 나왔죠. 판결 나오고 판결문 얻은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강제 경매 신청을 보니까 판결 떨어지기 전에 임대인인 채무자가 자기 명의 부동산을 딴 데 다 넘겨놓으면 경매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게 가압류요. 이때 경매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민사집행법이요. 어떤 법이라고요? 민사집행법에서 법원 경매 규정이 있다고. 민사집행법에 가보니까 채권자 네가 소송을 제기해서 뭘 가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신청한다 그 말은 강제 집행하겠다 그 말이죠. 집행을 개시하려면 경매 신청하려면 어떤 법에 가보니까 민사집행법에 가보니까 네가 채무자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으면, 어차피 네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것 같으면 민사집행법에 가보니까 네가 채무자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으면 먼저 채권자 네가 먼저 이행의 제공을 하시고 집행 개시하십시오. 경매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들이 말씀드리면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돼 있다고. 어떤 법에 가보니까 민사집행법. 그럼 요 민사집행법 규정인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요 규정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자 누구? 임차인이 뭘 가지고? 집행권을 가지고 채무자 누구? 임대인 소유 일반 재산을 집행 개시하려면 경매 신청하려면 어떤 법에 가보니까? 민사집행법에 가보니까 임차인 네가 채권자인 네가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으면 먼저 이행하시고 경매 신청하는 그 말 아니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행할 채무가 뭐예요? 목적물 인도 반환이죠. 인도를 하고서 경매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러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인도하고서 경매 신청하면 되겠어요? 인도하는 순간에 대항력권 깨져버리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일체 보호가 안 되니까 민사집행법상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을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임차인은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면 경매 신청할 때 집행 개시할 때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경매 신청한 목적이 뭐예요?
안 주니까 경매 넘겨서 내가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먼저 배당받고 정리하겠단 말이죠. 그럼 나한테 배당된 금액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지? 법원에. 낙찰대금은 어디 들어와 있어요? 법원에 가서 배당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타러 가야죠. 그러면 수령한다는 말은 계속 살겠다고 나가겠다고. 수령을 할 때는 목적물을 지금 누구한테 소유권 넘어갔어요? 낙찰자에게 물건을 인도하고서 수령. 인도와 수령은 동시에 집행 개시,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하지 않고 법대로 표현하면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같은 말 이해하셔야 돼. 인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한다. 아시겠죠? 밑에 둘째 줄. 확정 1차부 임차인. 우선 면제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하냐고요? 귀신이 얼마나 들어왔길래 요즘. 박스 밑에 1번의 둘째 줄. 그러므로 확정 1차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상환 이행 판결을 뭐라 부른다?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어떤 경매, 강제 경매 신청할 수 있을 뿐이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라. 집을 비우지 않고서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퀄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좀 더 다시 나와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한다. 이거 경매인데 배당은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배당을 하겠죠. 법원이 배당을 할 때 여기 경매에 넘어온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경매에 넘어오기 전에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면 법원이 안다. 나중에 경매를 좀 배우시면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안다고. 알면 배당해주는 법원에 가서 배당해달라 요구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가지죠. 변제권은 배당받을 권리 아니야?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법원이 안다? 모르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가 되어 있다? 임차권 등기된 시점이 중요해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원이 안다? 아니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취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넘기시고. 넘기시는 게 아니고 괄호 6번.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 제공 있나요? 1번의 셋째 줄에 확정일자 부여기관 밑줄.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은 많죠? 읍면 동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법원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다. 그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정일자는 원칙을 어디 찍어줬는가? 저기 법원 가서 찍어줬다고. 왜냐? 확정일자는 어떤 권리 취득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배당받는 권리 아니야? 배당은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서 하는 경매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법원 업무라고. 배당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도장을 처음에는 법원 가서 찍어 와라 했다고. 근데 일반 국민들이 법원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법원이 동네마다 동사무소마다 있는 거 아니죠? 불편하니까 위임을 해줬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또 술 먹다 또 싸운다 또. 확정일자는 원칙 동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형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금방 배운 사람이. 죄송합니다. 치료한다. 네가 뭐 한다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업무다. 내기 합시다 형님. 누가 이겼어요? 동생이 이긴다고. 원래 법원 업무라고. 싸우지 마시고. 현장 나가면 얼마나 기준인지 몰라요. 내가 맞는데 소장들이 얼마나 공기 잡는다고 얼마나 까는지 몰라요. 니네 가만히 있거라 좀. 이렇게 한다고. 니네 좀 가만히 있거라. 공부 금방 하고 나온 사람 제대로 알고 있는데 니는 좀 가만히 있거라. 가게 망하게 하고 싶나 이렇게. 지가 망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우선 변제권 좀 이따가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와도 소장이 조금 전 못해요. 좀 이따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면 찍어주는데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하려는 자는 누구 동의받아? 임대인 동의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 가서 정보 제공해달라 요청할 수 있죠. 남의 집에 대한, 남의 건물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보고 싶다. 그러면 절차상으로 누구 동의받아가라? 임대인 동의받다. 그 다음에 3번 더 읽어두셔야 돼.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해당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해 두어라. 요건 작성해 두어라 해야 한다. 그 말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수도 있겠다.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들고 법원 가야 한다고. 그래야 배당 요구가 된다고. 그 계약서 분실했잖아요. 그 후에 나중에 보충적으로 뭐라도 있어야지. 확정일자부라도 있어야지. 그러도 증명해서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주택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언제인지 차임 보증금 등이 얼마인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 신청하러 가죠. 정보 제공 요청하러 가죠.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밑에 수수료 내야 한 데까지 읽어두셔야 돼. 박스는 상가 건물은 어디 가서 확정일자? 세무서장. 관련 판례 있죠. 1번 2번 묶으시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겸유 밑줄. 자, 경매에서 대항력을 가진다. 누구에게 대항력을? 경매에서 제3자 누구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는 말은 누구보다 선순위. 누구보다 선순위일 때 대항력이 있다고.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다. 그게 전제고.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는 말은 대항력권 말고 뭘 받았다고? 확정일자 받아두었다. 그 전제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하고 있다. 한 개는 제3자에게 살겠다는 권리다. 배당받겠다는 권리가 아니죠. 우선 변제권은 제3자에게 살겠다는 권리가 아니고 배당받고 정리하겠다. 권리 내용이 다르죠. 1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을 선택해서 계속 살든지 배당력에서 받고 나오든지. 됐어요? 2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둘째 줄 배당 요구하였다. 밑줄 뭐하고 뭘 가진 사람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사람이 경매에서 배당 요구하였다 나오면 과로처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말이 없다 하여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뭐요?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전액 배당 요구했겠죠. 그런데 선순위 배당권자가 있어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하고 잔액이 남아있다고. 잔액에 대하여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셋째 줄까지 밑줄에 두시면 되고요. 3번은 시험에 최근 나온 겁니다. 대항력 밑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더 중요한 말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증액했다. 대항력을 가졌다는 말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보다 선순위죠. 1억 원 보증금이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얼마에 대해서 1억 원에서 가지고 있죠. 저당권이 들어왔죠. 후에 임대인과 합의해서 2천만 원 정액했다고. 1억 2천 되었죠. 정액한 시점이 저당권 설정 등기 후죠. 후니까 요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게 되면 1억 원은 매수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정액된 시점이 저당권 설정 등기 후니까 저당권은 말소죠. 후는 소멸이죠. 그 말은 정액 부분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액 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원 박스에서 어디 가서 확정을 정한다고요? 세무서장.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미 봤어요. 폐업 신고하였다. 폐업 신고하였다 나오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남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몇 페이지요? 186페이지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할 수 없다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묶어보시고,
4번 있나요? 4번은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읽고 3번, 5번 설명드릴게요. 임차인이 집행권은 어떤 경매? 강제 경매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 민사집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죠. 이게 적용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민사집행법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 수행하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수령,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다. 인도해야 수령할 수 있다.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은 전대차가 잘 나와요. 전대차가. 자, 갑이 갑 소유 상가에 대하여 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인이니까 사업자 등록했겠죠.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이름 뭐예요? 임차인이 그 말이죠. 대항 요건을 갖췄겠죠. 요건을 갖추고 2년간 사업을 했어요. 2년간 사업을 하고 임대인이 동의 얻어 적법하게 그 말이죠. 병과 전대차 계약하고 전차인에게 물건을 넘겼어요. 자, 전대차입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비용이고 전대비용이죠. 양도는 내가 가지고 이 상가 건물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 임차권을 싹 다 니한테 팔고 나는 빠지겠다 그 말입니다. 빠졌으니까 임차인이 없죠. 그럼 양수인은 누구에게 직접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하면 돼. 전대는 다시 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빌려주겠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의 임차권도 살아있다? 살아있네. 전대는 내가 권리는 가지고 있고 내 권리 내한테 빌려줄게 그 말입니다. 살아있네. 그만해요. 임차인이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은 을 명령이 되어 있죠. 전대차 계약에서 점유는 누구한테? 전차인이 넘겼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의 사업을 접었죠. 사실상 폐업했죠. 누구한테 넘겼으니까. 자, 지문이 몇 개 나와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 얻어 전대차 한 경우, 응? 누구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전대인이자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입니까? 제대로 공시가 된 거요.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를 갖춰야 대항요건 갖추죠. 사업자 등록한 사람하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대차 등 해버리면 점유는 누가 하고 있고? 전차인. 사업자 등록은 전대인이자 임차인이 하고 있죠.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한 개 질문. 그러면 임차인의 임차권도 남아있다? 남아있죠. 전대 이후에도 임차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전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면 맞추면 되겠네.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 두 번째. 됐어요? 전차인은 전대인인 임차인이 쓰고 남은 권리를 빌려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가 남아있으니까 바로 권리 행사를 못해요. 누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 쓰는 거죠. 전체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해달라고 요구해서 5년 동안 사업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몇 년 사업한 다음? 2년 사업한 다음이니까 누구는? 전차인은 누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누구는? 전차인은 누구를?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위란 말이 꼭 나와. 행사 기간 범위 이내 대위란 말은 전대차. 아시겠죠?
좀 이따 보시면 한 개 더 배우십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여줘야 돼. 누가? 임대인은 누구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전대차 계약한 전차인에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여줘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전대체까지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전대차 나오면 임차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거 아니에요? 직접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해야 돼요. 대위합니다.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요. 누구의 권리금 회수 기회만 보여줘라? 임차인. 전대차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게 전대차예요. 3번에 상가 건물을 뭐하고?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인이 전대차 등으로 누구한테 넘겼어요? 당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했다. 누가? 임차인이 누구한테 넘겼으니까 그 임차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적법해요? 점유한 사람하고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다르죠? 뒤에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구 명의? 전차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한다. 5번 전대차 적용 규정 밑줄 2번. 전대차 경우에도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인 누구?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요건 밑줄 차임 정감 청구권 밑줄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보장이 되고 있다. 누구한테도? 전차인에게도.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받고 전차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 밑줄 누구를 대위?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과로 전대차 경우에는 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스 밑에 4번 소액 임차인 밑줄 어떤 권리? 최우선 변제권이죠. 대항 요건하고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하고 소액 보증금 요건만 갖추면 되지 뭐는 필요 없다? 확정일자 X.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유리하겠죠. 유리한데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1번 경미 신청 등기 전 밑줄 대항 요건을 갖춰라. 암기하고 계신지 아닌지 이것만 문제 여쭤봐도 돼요. 보세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죠.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선순위 후순위 권리자 불문하고 보증금액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죠.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이고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는 관계 전혀 없다고. 항상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사람이죠. 그럼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이 경매에서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고 싶으면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1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같은 말입니다.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어떤 권리 행사한다고?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 줄이면 뭐? 최우선 변제권 행사예요.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는데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다 해버리면 이런 요건이 필요 없다 그러면 경매 신청 등기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경매 넘어왔죠? 경매개시결정 등기 들어왔죠? 후에 임대인이 소액 임차인 다 쭉 집어넣어버리면 예상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보다 일정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고 싶으면 반드시 경매신청 등기, 개시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인데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에 대항 요건 갖추면 최우수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춰라. 여기는 필요 없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받았다고. 우선 변경은 있어요 없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대항 요건 소액 임차인이면 왜 최우선 변경을 안 줘요?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니까. 대항 요건 확정일자 받은 시점이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다. 야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가서 막 건드리나 그러면 선순위를? 아니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항상 침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주면 선순위 권리가 항상 침해되는 거 아니야? 경매에서 예상도 안 되는 여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후 대항 요건 갖춘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해버리면 부당하게 야가 침해되니까 하지 안 된다 그 말이야.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하는 소액 임차인이 일정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 이익을 침해할 일이 없는 야는 언제 갖추든지 줘도 관계없지. 여기 갖췄잖아요 지금. 야가 선순위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지.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은 언제든 줘도 관계없지.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할 때 1번을 잘 묻는다고. 반드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라? 대항 요건을 갖춰라. 3번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이 아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서울시면 현재 주택이면 소액 임차인이 얼마? 1억. 소액이 아니다. 처음에는 1억 1천이었다고. 근데 언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 범위 내로 감축하는 계약 1억은 낮췄죠. 언제 낮췄다고? 경매 신청 등기 전 감축하면 소액 임차인 보호됩니다. 4번이 핵심이에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밑줄.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밑에 서울시 땡땡 1억 적어보시라고. 현재 주택에서 1억이면 소액 임차인 맞죠? 임대차 계약하였다고. 항상 최우선 면적은 있나요? 뒤에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그 말은 과로처럼 담보권 설정 등기 일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어떤 규정? 종전 규정 밑줄.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밑에 2016년 3월 30날 3월 30일 이전 2016년도 3월 30일 이전 담보권 설정. 표가 있다. 표가. 표. 실무 가셔가지고 소장한테 기한 주려면 그 표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법 보니까 맨 밑에 가는 2016년도 3월 31일 이후 현행법이죠. 서울에서 얼마? 1억 이하이면 일정액 얼마? 3,400. 과밀억제권역은 얼마? 8,000이면 얼마? 2,700. 우리가 사는 동네는 6억 1천만 원 이하이면 얼마? 2,000. 기타는 5천만 원 이하이면 1,700. 지금 4번 동그라미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서울에서 얼마로 계약했어요? 1억 계약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 맞아요? 1억 맞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본다고? 담보권 설정 등기 일자를 따져본다 그 말이야.
방이 3칸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해 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1억 원 대출을 해준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방 한 칸마다 내가 담보는 먼저 잡죠. 잡지만 후에 방 한 칸마다 누가 나올 수 있겠다? 소유 임차인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담보 잡을 당시에 임대차 보호법을 열어봐야지. 내가 담보 잡을 당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역이 서울이면 얼마 이하가 소유 임차인인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담보 잡은 시점이 2016년도 3월 31일 이후 담보 잡게 됐다고. 2016년도 3월 30일 이후이면 종전 임대차 보호법이요, 현행법이요. 현행법 시행 당시에 담보 잡게 됐다고. 현행법 보니까 서울에서 방 한 칸마다 1억 이하짜리 나올 수 있다. 있잖아요. 1억 이하이면 3,400 주겠단 말은 1억부터 보증금이 얼마이면 3,400이면 얼마 주겠다고? 3,400 주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담보를 잡고 1억 원 대출해 준 다음에 그 아파트의 방 한 칸마다 얼마짜리? 1억 이하짜리가 나오면 일정액 먼저 받아가겠다 라고 판단하고 방 한 칸마다 얼마 뺀다고? 3,400 다 빼고 대출 준다고. 방 칸수가 많으면 대출금이 많다? 아니요. 방 칸수가 많으면 다 빠지니까 대출금이 적어요. 방 한 칸마다 내가 담보 잡을 당시인 현행법을 보고 3,400 다 빼고 대출을 해줬다고. 그럼 예상대로 방 한 칸마다 얼마짜리 나왔다고? 1억짜리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면 얼마 먼저 받아가도 3,400 받아가도 나한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 말은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표를 보실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은 건물 등기부 열람해보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언제 됐는지 날짜 보고 고표를 보실 줄 아셔야 된다고.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서울인데 2015년도에 돼 있다고. 2015년도 당시 임대차 보호법은 현행법이요, 종전법이요? 종전 임대차 보호법 시행 당시에 담보 잡으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얼마? 9,500 이하이면 얼마? 3,200 줄 당시 아니야. 그럼 담보권자는 방 한 칸마다 얼마 이하짜리? 9,500 이하부터 얼마까지? 3,200까지 나오면 얼마 먼저? 3,200 먼저 받아가겠다 판단하고 방 한 칸마다 9,500 이하를 예상하고 3,200 다 빼고 대출해 줬다고. 그런데 내가 봤던 그 당시 종전법이 이렇게 바뀔 것이 예상이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바뀔 것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현행법상 1억 원이 소유 임차인이 최우수 면적을 줘버리면 누구한테 크게 피해요? 선순위 저당권이 크게 피해니까. 결론은 자, 우리가 사는 동네 해봅시다. 현재 2016년도 3월 31일 현재 우리가 부동산 하고 있다고 6천만 원 보증금 가져왔다고. 주택임대차. 그럼 무조건 최우수 면적은 있다. 현재 임대차 계약하는 보증금 6천만 원이에요. 울산에서. 그럼 무조건 2천만 원 최우수 면적은 있다. 안 된다니까요. 등기부 열람해보고 담보가 언제 잡혀 있으면 담보권 설정 등기가 언제 돼 있으면 최우수 면적이 있고 그 현행법은 언제요? 2014년 1월 1일부터 똑같아. 광역시야. 뭐만 바뀌었는가? 2014년 1월 1일 하고 2016년 3월 31일에 바뀐 게 서울하고 기타만 바뀌었다고. 서울은 얼마였다가 9,500이었다가 현재는 얼마? 1억. 종전에 3,200이었다가 얼마? 3,400. 기타 시군구에서는 종전에 얼마였다가 4,500이 돼서 얼마? 1,500이었다가 현재는 얼마? 5천만 원 이하 1,700 바뀌었죠. 광역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하는 보증금이 6천 이하. 6천만 원이죠. 소유 임차인이 물어볼 거 아니야. 경매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최우수 면적권이 있다 없다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 열람해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언제부터 돼 있으면 2014년도 이후에 돼 있으면 최우수 면적권이 있다라고 해도 관계없고 등기부 열람해 보니 2013년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 당시에는? 그럼 지금 보증금 얼마고? 6천만 원. 담보는 종전법 5,500 이어야 되죠. 최우수 면적은 없다고. 그렇게 따져보셔야 돼. 보증금이 4천이다 지금 4천. 4천이면 언제 담보 잡혀 있으면 최우수 면적은 있어요? 4천만이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2008년 8월 21일) 이후에 담보만 잡혀 있으면 돼요.
그 당시부터 얼마? 5천만 원. 그 이전이면 3,500원이니까 안 된다고. 그죠? 그 표를 보실 줄 아셔야 돼. 그거 보시면 돼요. 상가도 189페이지 가보시면 상가도 표가 있다 없다? 있죠. 상가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꼭 해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얼마? 최우수 면적권이 3,800 이하이면 얼마? 1,300. 그러면 지금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8이다. 얼마요? 3,800이죠. 최우수 면적권이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하려면 언제 등기? 2014년도 이후. 2014년도 전 담보가 잡혀 있으면 최우수 면적은 없어요. 거기까지 했다고요. 전주에 2시간이 걸렸다 이거 하는데. 뒤에 조문은 중요 부분 좀 짚어보고 경매 넘어갈게요. 쉬었다 합시다.